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지역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50대 체육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염규홍 인권옹호관님과 함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금 생경하게 느껴지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모양입니다. 3년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들은 이제 전북 전라북도 교육청의 한 기관으로 있고요. 이제 독립 건물로서 그 옛날 만성초등학교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입주한 지 한 3년 돼 갑니다. 그리고 이 학생인권 교육센터는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네네. 옹호관이라는 또 직함도 생소한데 네네. 어떤 일 하시다 그럼 오신 거예요? 이제 저는 인권운동 계속 해왔고요. 예. 그 서울시에서 이제 시민인권보호관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라북도 이 변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또 우연찮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제2의 도가니라 할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부안여고 체육교사 성추행 사건. 집요하면서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추악한 성추행, 협박, 금품 요구 등 그 사례만 해도 수십여 가지에 이를 정도라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수년간 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학교장과 학교 법인은 왜 피학생들의 하소연에도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면해왔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졸업생들 가운데도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제보 또한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부안여고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문제로 지금 전국이 떠들썩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금 규탄 성명 발표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종합감사, 특별감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권센터에서는 이제 최초에 신고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돼서 그 부분을 지금 특검 중에 있는 곳에 저희들의 결론까지 같이 이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도 역시 학생인권센터에 제보가 들어와서 발단이 됐나요? 6월 1일인데요. 예. 1학년 학부모 중에 한 분께서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 체육 선생님께서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좀 했었고요. 예. 상담을 통해서 좀 그 상담 받던 분들이 좀 조사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사안 보고를 저희들한테 이제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담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일단 경찰에도 동시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경찰이 6월 2일 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시고 1학년들 전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과 관련된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미성년자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동시에 저희들이 같이 조사하게 되면 조사 자체가 잘못하면 이 인권 침해를 좀 강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은 조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이 최초에 가서 전체 설문조사 1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강당에서 전체를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이제 그걸 써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이 금요일이었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지나고 월요일 날 그 각 반별로 몇 개 반 이렇게
일곱 개 반이 있는데 4개 반을 예. 갖다 설문조사를 하면, 개별 네. 조사를 하면 대략적인 형태로 좀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6월 5일 날 설문조사했고 거기에서 80여 명을 설문조사했는데 40여 명 이상이 봤거나 직접 경험했거나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곧바로 그걸 직권조사로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저희들 조사 결과 사실이다. 그래서 경찰한테 알려드렸고요. 네. 그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통보를 했고, 그래서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좀 세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조언을 했고, 경찰들이 이제 개별적인 면담에 이제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남성 경찰관보다는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한 수사를 전문하시는 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1학년 중에 25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때 이제 좀 실수한 부분은 그 명단을 학교에 통보한 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진술했던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 측에 이제 알려줌으로써 그래서는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경찰들이 평상시에 민생 치안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네. 이런 실수 한 번으로 또 요거도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지금 안타깝고. 특히나 경찰이 인권 보호에 최전선에 나서야 될 판에 예. 그 학교 폭력 예방법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학생들을 조사하게 되면 그거 학생 피해가 있을 경우 학교 측에 알려서 학생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건은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히나 교사와 연관돼 있어서 있기 때문에 좀 이 신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뭐 몇몇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직접 이렇게 면담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예를 들면 그동안 이 학생들이 그동안 10수년 있으면서 이런 사실을 갖다가 이제 부모들이나 지역사회나 선생님이나 경찰이나 수없이 알렸는데 이게 다 무마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알리는 그동안 알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교육청에도 보고가 안 됐던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언제쯤 이걸 알렸는지를 좀 네. 안다면 저희들이 이제 왜 은폐됐는지도 좀 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어떤 경찰이나 지원청이나 교사나 사실 학생들이 나 이렇게 힘들다라든가 했을 때 왜 그걸 제대로 대처를 안 했는가. 그때 이게 제대로 대처가 됐다면 피해 지금까지 오는 것들을 막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네.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은폐됐는지도 좀 확인하는 것이 이번 과제이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학생들이 알려도 안 돼라든가 이런 무력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 중요하죠. 내 얘기가 왜곡되지 않고 학교 측에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속에 있는 마음들이 제대로 이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예. 이 학교가 한때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요. 제2의 도가니다 표현할 정도로 지금 학생들도 얼마나 상처를 받고 부모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학교가 지금 이 시기는 이제 기말고사 치러야 될 텐데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지도 염려가 되는데 이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대 체육교사하고 2001년부터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이 학교에. 네네. 네. 어떤 성추행 행동들이 있었고, 학생들을 힘들게 한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질적으로 뭐 어떤 그 금품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한 그런 사실도 나왔다면서요. 선물,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 조사 내용을 밝히는 건 조금 우려되는 저희들이 이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대략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성추행이라고 하는 성희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이를테면 이제 체육 교사이다 보니 체육을 이렇게 실습하고 뭐 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신체 접촉이 있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것이 교육 지도 이외에 더 과도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요.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건 네. 성추행이다. 입에 담기 좀 어려울 정도로 네. 그런 이를테면 것들이 지금 간단하게 밝혀진 거죠. 설명드리면 네. 체육을 하다 보면 땀이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훔치고 이 땀을 갖다 학생들한테 묻힌다든가 이런 건 도저히 이를테면 이건 교사로서 도대체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사실 제가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네. 이건 정상적인 교육 방법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제가 설명한 정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었다면 다른 행동들도 뭐 더 이상 설명 안 된다 하더라도 아주 심하게 학생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성추행이나 성희롱 이 건만 있었다면 학생들도 어쨌든 학교 가서 우리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계기도 있었을 텐데 성적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잘못 보이면 또는 나하고 문제가 생겨서 트러블이 생기면 점수를 잘 안 주겠다. 네, 협박을 한 거네요. 협박을 해서 아이들의 네. 입을 이제 못 열게 하거나 또는 집에 어떤 문제로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이 나한테 전화 오게 하면 그 학생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을 줄 알아라.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는 족쇄가 돼 있는 거죠. 집에 말해서 부모가 어떤 걸 항의를 하거나 어떤 걸 물어보거나 이런 전화가 오게 되면 더 불이익이 온다고 하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부모한테도 말도 못하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거의 아나무인이다가 이 선생님이 뭐 굉장히 실력자처럼 학교에서도 권력자처럼 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한테 도움 청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분이 뭐 조직폭력배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연관 검색에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까?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이제 조직폭력배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사실 네. 여부는 저희들로서는 뭐 확인하기 힘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경찰 부분으로 수사를 이제 통해서 윽박질렀다고. 네, 그렇지만 네. 이 보통 체육 시간 1학년들이 3월 달에는 실내 수업을 합니다. 이제 이론 수업을 하든 뭐 안내를 하든 뭐 하고 4월부터 이제 실외 수업을 하는데요. 그 실내 수업 중에 자신이 뭐 과거에 어떻게 뭐 지냈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나는 뭐 폭력배와 그런 폭력 집단의 뭐 소속원이었다는 등 또는 이렇게 뭐 유리창을 깨고 뭐 할 때 뭐 그 손을 뭐 이렇게 다쳐서 피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이름을 썼다는 등 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학생들을 겁주는 거죠. 네, 한편은 네. 겁주고 한편은 협박하고 또 한편은 이 성적으로 이제 너희들 갖다가 내가 이제 잘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엄석달싹 못하게 하는데 더더욱 갑질이네요, 교사에. 네, 거기다가 이제 선배들로부터 아무래도 이제 동네가 이렇게 좁으니까 네. 그 학교 가게 되면 또 아는 선배 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선배 언니들로부터도 그 선생님 변태니까 조심해라. 이미 입소문이 네. 났었군요. 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제 그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쨌든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안 걸리려고 하는 피해하고. 네, 안 걸리는 것이 최상책으로서 학생들은 일단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정말 암울한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어떤 양심 있는 선생님들도 이 선생님의 그 행각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교육청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안 했을까? 분명히 공명심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네. 이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라고 하는 이제 또 특수한 또 상황이 있습니다. 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순환 보직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끼리도 어떤 교육 방법에 있어서 과도한 교육 방법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교감이나 교장을 통해서 시정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 학교에 못 있고 이제 징계받고 다른 학교로 가게 한다든가 중간에 이제 교육을 실시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 제지를 하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한 번 교사가 되면 정년까지 같이 있게 되니까 예. 교사들 입장에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이제 그 교육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독립적인 형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익숙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그 수업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이를테면 네. 수업 중에 교장이 들어간다든가 교감이 들어간다든가 뭐 부모가 들어가서 그 수업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것들이 교권 침해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권에 대해서 보호할 분명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사들의 교육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하고 잘못된 인권을 침해할 때 이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갖게 되면 네. 사실 이 다른 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하고 그래도 되는데, 사립학교는 20, 30년을 이제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갈등 형태가 되면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무슨 물론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이런 자괴감 때문에 학생들한테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애부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빛나는 선생님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학교 분위기 속에서 억눌려서 자신들의 얘기들을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 이것이 갖고는 힘듦이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죠. 네. 그래서 이미 졸업생들도 그 SNS상을 통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제보가 본물 터지듯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네. 사실은 어떤 분은 2007년에 졸업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이 실명으로 이제 고발한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단 말입니다. 상처나 아픔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확실하게 끝내야 이게 끝나는 거지. 그 글에 보면 그분이 이제 교사 지망생이었는데, 그 자신의 꿈을 이렇게 내가 교사가 되는 꿈을 포기할 정도로 이제 암울했던 것이죠. 네.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바꿨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용서치 않을 범죄인 거죠. 네. 이 교사 외에도 다른 교사가 2명이 더 있었는데 이미 사표를 낸 상태라면서요. 학생들의 증언과 졸업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뭐 서너 명, 또 많을 때는 뭐 5, 6명까지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사표 냈다고 하는 분은 이 체육교사 이에 한 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기관제 교사라서 바로 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원래는 이제 어떤 조사 중에는 이 수리가 안 되는데 그분에 대한 조사가 통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아직 이제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지금 사표 낸 분은 1학년 수업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 통보가 안 돼서 아마 수리가 된 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팀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예.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의 인권 침해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쯤 되면 학교 그 사립 학원이니까 이사장이라든지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어떤 특단의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떤 사죄 성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교장이나 학교 당국은 이제 학부모 통신을 통해서 뭐 그런 입장은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수사와 이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입장을 밝히는 부분이 좀 결과에 또 있어서 뭐 어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좀 일단 잠정적으로 이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경기도에서도 수원인가요? 비슷한 선례가 있었는데 일단 교사는 성추행 관련돼서 제자 파면을 적법하다 판결이 이제
내려졌는데 항소까지 해서 이 경우에는 지금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난주에 그 한 초등학교 5학년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5학년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이제 엉덩이를 만지거나 뭐 이런 예. 교사 38회 그렇게 한 교사에 대해서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를테면 새로 이 성인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이런 배워가는 과정의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서 이제 애곡될 경우에 이 피해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미성년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뭐 엄격하게 사실은 처벌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 학교의 교사가 특히나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용서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교단에서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고에 근무하는 친구 얘기만 들어봐도 요즘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그 칭찬받을 행동을 했을 때도 머리 쓰다듬는 것조차 삼갈 정도로 이 어떤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남자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 이 문제가 어쨌든 조속히 해결이 되고 재발 방지까지 인권센터에서 계속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를테면 네, 이제 미봉책으로 끝나지 네,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에 대한 인권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 인권 교육도 올해 이제 아주 모든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사들에 대한 인권 교육이 형식적으로 좀 흐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자격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뭐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동안에 이제 교사 연수를 통해서 이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숫자가 뭐 40명 또는 80명 이렇게 좀 저희들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찾아가는 인권 교실 형태로 해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들 앞 교육하는 이것들 네.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 지역에 유일하게 인문계 여학교가 이 학교 한 곳뿐이어서 차후에라도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이 이제 우리가 특히 전북 지역은 이제 농촌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네. 학생 수도 적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가 남고 하나, 뭐 여고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권 자체가 없는 거죠. 그 학교 말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언니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동생이 갈 수밖에 없다면 학교 측에 이렇게 쉽게 문제 제기하기가 좀 이렇게 부모로서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제대로 이렇게 문제 제기도 못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그 체제 시스템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좀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해 연구를 지금 하라고 지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만간 8월 이전에 그런 제도 개혁 같은 것도 좀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60년 전통의 그래도 오래된 학교던데 이 교사 몇 사람에 의해서 학교 이미지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추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안에 왜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그 어떤 지역에 뭐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들을 한 곳에 몰아놓았을 리는 없다. 말하자면 어느 지역이나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나 또는 뭐 서로가 하지 않 분위기상 이렇게 통해서 제지가 됐거나 이런 거와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부안에 있는 학생들이 어쨌든 용기를 더 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없애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서 이것이 전폭적으로 다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로도 제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이 어떤 지역, 그 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전체 학생들이 인권 침해 지역에서 다니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좀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하라고 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재발 방지에 나설 수게 되는 이런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막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도 좀 한편으로 좀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래도 속 시원하게 친구, 부모님 외에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이것을 좀 두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피해받은 학생들도 정말 선량하게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지도해주는 선생님들 그 상처가 하루빨리 아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